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서울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한강 수위는 여전히 높습니다. 먼저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찬 기자, 지금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이 수위는 좀 낮아지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네, 오전이랑 비교하면 낮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제 뒤에 있는 나무가 오전에는 가지 정도만 수면 위로 드러나 있었는데 지금은 나무 밑동까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잠수교 수위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오후 1시 반 기준 7.03m입니다, 수위는. 3, 4시간 전과 비교하면 대략 60cm 정도 내려갔는데 다만 수위가 6m 정도로 내려가야 차량 통행이 가능해서 아직은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집중호우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잠수교 수위는 한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겠지만 통행이 언제 될지는 가늠해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잠수교 통행 금지 오늘까지 이제 사흘째인데 그 밖에 서울 시내 이 도로 통제 상황도 궁금합니다. 네, 잠수교를 제외하고는 차량 통행 제한은 사실상 모두 풀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비가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폭우를 퍼붓는 만큼 오늘 집중호우 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한때 출입이 통제됐던 올림픽대로는 지금 양방향 모두 통제 없이 소통 상황 원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행자들이나 차량이 한강공원이나 상책로로 갈 때 이용하는 나들목은 모두 통제됐습니다.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나들목 전체 57개소 가운데 30여 곳에 육관문을 닫았고 나머지 나들목도 직원들이 나가서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박찬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강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KBS 중계차 나가 있는데요. 최준혁 기자. 네, 먼저 그쪽의 비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 팔당댐 방류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곳 팔당댐은 간간히 떨어지는 빗방울 외에 특별한 비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팔당댐에선 지금도 쉴 새 없이 물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숨은 15개 중에서 10개를 열어 1초에 7,000톤 정도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반쯤 방류량을 초당 1,000톤 정도 줄인 뒤로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강 상류의 춘천댐과 의암댐 방류량이 오전 11시 10분과 오후 12시 50분 두 차례에 걸쳐 조금씩 늘어나면서 오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암댐에서 방류한 물이 청평댐을 거쳐 팔당댐까지 오는데 통상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팔당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남한강 수계의 댐 방류량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류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상류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의 양은 어떻습니까? 네, 팔당댐은 홍수 조절 기능이 없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내보내는 구조인데요.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에서 어제부터 늘어난 방류량이 팔당댐에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북한강 수계 청평댐의 방류량이 오늘 새벽 줄어든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팔당댐의 유입량은 7,000톤 수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팔당댐의 수위는 제한 수위 25.5m에 1m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요.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흘러온 물이 여기 팔당댐을 거쳐 하류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후 들어 상류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다면 팔당댐의 방류량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 종합적인 댐 방류 상황과 또 홍수 특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강 홍수 통제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장덕수 기자, 먼저 이 한강 유역 댐 방류 상황부터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강우 지역이 차츰 늘면서 댐 방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강 쪽 댐들은 청평댐과 의암댐, 춘천댐이 방류를 계속하는 가운데 의암댐과 춘천댐이 방류량을 늘렸고 남한강 쪽도 충주댐과 괴산댐에 이어 횡성댐이 오후 3시부터 방류를 시작합니다. 강원도에선 삼척시 광동댐과 동해시 달방댐이 방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의 경우는 강천보와 여주보, 이포보에서 방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내리는 비와 댐 방류 때문에 홍수특보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한강 지역에선 경기 여주 흥천대교, 원부교 지점 등 4곳에 홍수경보가, 충북 괴산 목도교, 강원 홍천 홍천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군문교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계속 발령된 상태입니다. 통제소는 이들 지역의 현재 수위가 홍수특보 수위보다는 낮지만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홍수 경보와 주의보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홍수주의보 내려진 곳이 많은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비가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곳은 어딜까요? 네, 앞으로 경기 북부에도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는 가운데 북한 쪽에도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홍수통제소는 임진강 상황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위가 제한 수위보다 낮은 연천 군남댐과 한탄강댐도 방류를 계속하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통제소는 팔당댐 방류가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서울 지역 한강 수위가 크게 내려가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네, 오늘 저녁까지 이 수도권 지역에 시간당 최고 120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지금 비구름 상황부터 좀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최근 1시간 동안 비가 강했던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비가 강한 곳은 경기 북동부 지역과 강원 북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많은 곳은 1시간에 최고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철원과 인제 인근 지역입니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지금 이 지역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내린천으로 물이 불어난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하천변 주변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화천 지역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천 간척 사거리 지점인데요. 이 지역도 최근 1시간 동안 3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잠시 그쳤던 비가 다시 이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호우경보 발효 중입니다. 비가 잠시 그쳤더라도 다시 강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문교 삼거리 지점, 경기 평택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성천에 내린 비로 이 지역에 물살이 거세게 불어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군문교 지점으로는 이틀째 홍수주의보 발령 중입니다. 이 지역 호우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하천변으로 접근을 피하셔야겠습니다. 한강수계 홍천교 지점 역시 홍수주의보 발령 중입니다. 비가 거세게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큰 비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홍수주의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계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1시간 동안 비가 강하게 내렸던 지역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서울은 좀 소강 상태입니다. 현재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곳은 중북부 지방입니다.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현재 비가 오는 지역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들어 비구름이 더욱더 강해졌고요. 호우구역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은 강원 북부와 경기 북동부 지역 통과하고 있는데요. 최근 1시간 동안 인제 북면에 42.5mm, 철원 지역은 36.5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중북부 일부 지방으로는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쪽의 서늘한 공기를 밀어내면서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와 강하게 충돌하면서 경계면으로 비구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비구름의 폭이 좁다는 건 그만큼 이 두 공기층이 가깝고 또 강력하게 맞부딪히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유례 없이 강한 비가 예고된 이유기도 합니다. 내일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는 100에서 최고 500mm, 충청과 경북 북부에는 15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기상특보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리고요.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에 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잠시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자, 이충원 기자, 이 산발적인 감염으로 국내 발생이 또 조금 늘었거든요. 현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숫자는 소규모 왔다 갔다 하는데 국내 발생이 13명입니다. 주로 수도권이고요. 수도권에서 10명, 또 부산과 광주, 경북에서 각 1명씩 13명이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은 21명입니다. 현재 770명이 격리 치유 중이고요. 사망자는 301명, 치명률은 2.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34명이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를 고리로 해서 이 산발적인 감염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이게 또 문제죠. 다행히 이제 국내 발생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발생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할리스 서울이죠. 할리스 선능력점, 또 강남의 식당, 캠핑장 등도 어디서 감염된지 감염 경로를 잘 모르는 환자를 통해서 역시 산발적으로
또 접촉자를 통해서 그런 어떤 감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커피 매장의 확진자하고 그 캠핑장의 확진자하고 연결고리가 좀 있느냐 없느냐 좀 말이 있었거든요.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어디로부터 최초에 왔는지는 아직 잘 알려지지 네. 않았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브리핑 직접 국내 들으시겠습니다.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13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21명이고 따라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423명입니다. 신규로 72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770명이 격립 중인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3명이고 어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10시에 30년생 여성 한 분이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커피 전문점 그리고 양재동 식당과 관련하여 2명이 추가로 확진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명입니다. 일자별 확진자 수를 보면 7월 27일에 1명, 이후 날짜별로 발생을 기수를 하였습니다. 최초 지표 환자는 7월 26일이지만 감염원이 되는 근원 환자는 7월 24일부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환자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이 2명, 경기도가 9명, 경북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 요인을 보게 되면 우선 커피 전문점 내에서 회의를 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식당을 이용할 때도 식사 이외의 대화의 시간이라든지 그런 사이에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상황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 부대와 관련해서 근원 환자로 추정되는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격리 중이던 병사 1명이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상황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총 21명이고 이 중 검역 단계에서 7명, 입국 후 지역사회 자가격리 중에 14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외국인이 14명인데 전체 유입 확진자 21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아메리카가 11명, 이 중에 미국이 9명입니다. 아프리카가 4명, 중국 외에 아시아가 6명으로 러시아 2명, 우즈베키스탄 2명 등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은 총 146척의 입항 선박에 대해서 이 중 67척에 대해서 승선 검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해외 유입 사례 증가에 대응해서 현재 6개 나라를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지난 7월 13일 1차로 해당 4개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등 조치를 취하고 있고 동일한 조치를 7월 20일부터 2차로 2개 나라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총 6개 나라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모두 548명이고 이 중에 512명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자 512명 중에서도 14명은 기준 미달, 그리고 미달이 되어서 이 중에 9명은 본국으로 송환 조치하였고 나머지 5명은 제도 실시 초기의 계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국내 PCR 검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PCR 음성 확인자 제출자 중 확진자는 22명이고 이 중 18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되었고 4명은 자가 격리 중에 확인되었습니다. 미제출자가 36명입니다. 이 중에는 환승객, 필리핀 환승객이 34명이 있었고 영아가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 영아 1명이 검역 단계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대한 강화된 조치에 대한 실적입니다.
한편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한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해외 유입 환자 차단을 위한 검역 격리 등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라크 현지 상황에 따라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 건설 근로자 총 365명이 귀국하셨고 현재로 추가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까지 누적해서 여전히 95명의 확진자가 발견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연구 개발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총 1136명의 완치자분들이 혈장 공여를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 768명의 혈장 모집 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임상 실험을 위한 혈장 치료제 제조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복기 혈장에 대한 수혈이 누적해서 현재까지 24명에 대해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또한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충남대 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고 7월 29일에는 영국에서 임상 1상 승인을 받아서 현재 환자 모집에 본격 돌입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의 경우 총 108명의 중증 환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공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생활방역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사례를 통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주요 신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5-6시간 이상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밀접하게 대화를 하고 이를 관리자가 제재하지 않은 사례가 신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의 셀프 바를 이용할 때 비닐 장갑이나 손 소독제 등이 비치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의 손이 닿음으로써 교차 감염 등 감염 발생의 우려가 신고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준수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카페나 음식점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더구나 먹거나 마시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되 머무르는 시간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료 등을 또 음식 등을 섭취할 때에는 침방울로 인한 전파 우려가 있는 대화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통화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거나 실외로 나가서 통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고 수해로 많은 희생자,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 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민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임시주거시설에서의 방역 수칙을 준수될 수 있도록 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관리자는 출입자에 대한 발열 확인, 그리고 주기적으로 표면의 소독, 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수해 후에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수인성 전염병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홍수로 집이 침수된 경우에는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 등 집에 남아있는 음식물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기 전 그리고 홍수로 범람된 물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후에는 물에 병원균 또 화학물질 등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포장된 물이나 생수를 사용해 주시고 안전한 물이 확보될 때까지 병에 포장된 물을 이용해서 요리나 양치 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브리핑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파른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상황은 악화 일로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봉쇄를 조금이라도 이완하거나 풀었던 국가들이 대부분 예외 없이 재유행을 겪으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대응의 소위 모범 국가들로 불렸던 나라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고요함을 거쳐서 폭발적인 증가가 나타난 것을 2차례나 겪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외 유입이 잠잠해져서 안도했던 2월 중순에 신천지 신도인 31번째 환자 발생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폭발적인 집단 감염 상황을 마주했었습니다. 당시 의료진과 대구 경북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불길을 잡았고, 그렇지만 4월 말 발생이 줄어들면서 5월 초에 한 자릿수 발생을 이어가면서 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로 5월 초 서울 이태원의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또 한 번 폭발했던 경험을 잊지 않으실 겁니다. 항상 환자 발생이 줄어들 때 그때 더 주의하지 않고 방심하면 코로나19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 취약한 연결고리로서 파고 들어옵니다. 또다시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뼈아픈 경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8월 중에 휴가나 방학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얼마만큼 안전하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하반기, 가을철 그 이후에 코로나19 유행의 크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 코로나19 유행이 악화되고 환자가 늘어난다면 의료 체계에 당장 영향을 주게 되고 코로나 환자 이외의 다른 환자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의료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적기에 적절한 진료, 치료 등의 의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 전반이 극심한 혼동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고 이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기저질환자, 고령자, 임신부 그리고 노약자 분들입니다. 반드시 코로나19를 현재처럼 최대한 억제하면서 가을 이후를 맞아야 합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의 상황을 통해서 보셨듯이 사회나 의료체계의 혼돈을 겪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혼돈에는 반드시 소중한 인명의 피해가 따릅니다. 현재 방역당국 지자체가 위험도에 따른 수칙을 마련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위험 요인을 신고받고 현장 점검과 추적조사로 폭발적인 유행이 생기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폭발적인 환자 증가를 막거나 억제한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협조였습니다. 2월, 5월 말씀드렸던 2차례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방심하지 말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미 일상이 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직접 들으셨습니다. 다시 기상특보 이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심 침수와 산사태 등에 대비해서 재난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유석 서울시 하천관리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 과장님, 오늘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8월 1일부터 비상단계 2단계를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7천여 명이 지금 상황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우시 상대적으로 약한 곳은 하천입니다. 하천 특성은, 서울의 하천 특성은 빠르고 쉽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고요. 하천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18개 하천은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하천 순찰단 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는 120개의 빗물 펌프장과 31개의 빗물 저류조가 있어서 현장에 직원들이 대기하면서 가동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하천 대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데 사실 10년 전에 이 도심 침수 피해를 겪은 이후에 이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해서 쭉 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5곳 정도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비 많이 오는데 괜찮겠습니까? 네네. 침수 방지가 진행 중인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류조 설치라든가 하수관 개량 확장 또는 비물바지 확충,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등 현장별로 우선 가능한 사업을 단기적으로 시행해서 대응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만 유역 변경이라든지 하천 단면 확장 등 사업은 22년 내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울시가 30년 만에 한 번 내릴 만한 이 호우 규모 시간당 95mm에 쭉 대비를 해왔는데 오늘 이제 120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돼 있거든요. 만에 하나 비 피해가 발생하면 시민들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 요령 좀 알려주시죠. 네네. 서울시의 수방 대응 한계는 30년 빈도 95mm를 대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예보된 것처럼 시간당 12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다면 서울 지역에 침수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지역 특성에 따라서 침수가 발생되는데 약 0.5m에서 약 1m 정도 깊이의 침수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시민들의 대처 방안으로는 첫째, 기상청에 발표하는 기상정보에 잘 기울여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재난문자 메시지 또는 안내 지시에 잘 따라 주시면 되고요. 셋째로는 대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장 가깝고 높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건물일 경우에는 1층이나 2층 위로 대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하주택에 또는 지하에 계신 분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지상으로 대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대피하실 때에는 반드시 전기나 가스는 차단하고 나오시면 대피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유석 서울시 하천관리과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어제 경기도 등지에서 이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런 산사태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산사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존연구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산사태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사전에 좀 위험을 예측할 수는 없을까요? 그게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뭐 인터넷으로 지금 다 공개되고 있는 산사태 위험 지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사전에 이런 대비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일반 주민은 사실 뭐 인터넷을 접하기보다 당장 어떻게 산사태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가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네. 몇 가지 전조 현상이 있어요. 어떤 것들입니까? 그게 이제 그 땅에서 웅웅 소리가 날 때가 있고 또 평소에 물이 솟지 않았는데 갑자기 용수가 발생하는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장소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바람이 불지 않아도 뭐 나무가 막 흔들거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나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낙석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전조 현상이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당장 평소에 닿지 않으니까 뭐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사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빗소리에 묻혀서 그런 게 안 들릴 수가 있는데 평소에 좀 유념해서 봐둬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가평에서는 펜션이 흙더미에 깔렸고 또 도로를 지나가는 차를 덮친 경우도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지형적인 특성, 뭐 우려되는 지역 이런 건 어떤 곳일까요? 그게 이제 산에는 그 능선과 계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나오는 데는 전부 이제 계곡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토사가 산으로 뭐 경사를 거꾸로 나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계류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곡을 지나는 구간 이런 구간들은 전부 이제 토사나 물이 흘러넘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능선되는 것은 뭐 일부 떨어질 수는 있어도 흘러나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침수 피해가 계곡 하류 지역에서 많이 나고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산사태 그 취약 지역이라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정하고 또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그 예방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로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 세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내일까지 시간당 50에서 최고 12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강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내일도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 지역엔 100에서 최고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계속해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계속 이어지는 KBS 뉴스특보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